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관심이 별로 없거나 그다음에 내용 파악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KOK는 이미 죽었다. 살아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도대체 그게 어떠한 근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좀 생각을 하는 거를 그들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그전에 우리는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물상 이야기를 하면서 그 블록체인에 대해 가지고 얼만큼 알고들 있는지도 사실은 저는 좀 되묻고 싶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블록체인 하는데 이 블록체인이 통상적으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탈중앙이다." 그다음에 투명성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확장성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적용을 하는 곳에 따라 가지고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달라질 수가 있지요. 탈중앙화가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면은 기업 같은 경우에 탈중앙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업에서 블록체인을 이용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이 되고, 그래서 어 여기에 접근을 할 때는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들만 그 블록체인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보안성이 엄청나게 중요하겠지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탈중앙화라고 하고 투명성이라고 이야기를 해 버리면은 여기서는 블록체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있는 그런 블록체인이 돼 버리죠. 근데 블록체인이 제 어 4차 혁명 시대에 근간이 될 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곳이나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의미의 블록체인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번 기록이 된 거는 위변조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금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세금이라는 거는 매출, 그다음에 매출되는 거에서 어 지출이 돼야 되는 거, 그것들이 다 어 그 기록이 남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마지막에 12월 31 일이 되고 회기를 12월 1월 1 일부터 12월 31 일이라고 하면은 딱 12월 31일 12 시, 그러니까 자정 12 시가 딱 되고 2020 다음 해 1월 1일 0시 땅 땡땡 1초 이때 됐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국세청하고 그 기업 간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모든 그 뭐 매출, 지출 이런 것들이 다 망라돼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건비도 있을 거고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재라든가 그다음에 자재를 수입을 하거나 그다음에 자재를 공급을 받았으니까 돈을
지불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금전적인 것들이 한꺼번에 계산이 딱 돼 가지고 다음에 00시 0분 1초가 됐을 때 이게 회계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 국세청으로 그 세금이 얼마가 나왔으니 거기에 대해서 딱 바로 그 세금을 얼마를 지불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바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 이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 비밀이고 뭐 이런 것들이 회사 내부의 일만을 처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기록이 한번 되는 거는 위변조가 안 되니까 그게 정확한 그 데이터고 문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게 뭐냐면은 세금이라는 걸 내는데 회계사를 통해서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세금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그 재무제표라고 하는 이 회계감사를 진행을 했을 때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만 마음을 악하게 먹으면은 0을 한 개 붙여주느냐 빼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에 0을 하나 빼버리면은 만 원이 되는데 매출을 10만 원짜리를 만 원에 잡는 것과 어 1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잡는 것과 뭐 이런 거에서는 크게 차이는 날 수가 없겠지만은 뭐 수천억, 수조 원 이런 거에서 0이 한 개 빠지거나 아니면은 0이 한 개 안 빠지더라도 조금 그 금액을 좀 그 기업의 입장에 서 가지고 조금만 유도리를 불린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세이브 되는 거에 회계사가 가져갈 수 있는 그, 그 일을 해준 거에 대한 어, 보상으로서 뭔가 페이먼트를 그러니까 임금을 지급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훨씬 커질 수도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돼 버린다 그러면 사실은 가장 투명한 상태가 되는 거지요. 요거는 투명성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어떤 기업에서 어, 이 기밀을 되게 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노하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중요하게 여겨지는 데 같은 경우에는 그 접근 권한도 그 블록체인 내에서도 그 기업 내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죠. 그 내에서도 또 일부분이 그거를 어, 접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뭐 탈중앙화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투명성도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좀 상관이 없고 그런데 그게 어떠한 그러니까 꼼수를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그 직원이 예를 들어서 수천 명인데 뭐 어떠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접근 권한이 아주 적은 소수에 의해서만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게 또 어, 밖으로 외부로 누출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완성에 엄청난 어, 그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 또 가미가 되겠지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탈중앙화라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나 오픈이 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해 가지고 사용은 하되 거기에서 어 역시나 뭐 어떠한 트랜잭션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누구한테나 다 투명하게 보여져야 되고 그다음에 어 그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디앱이 올라오거나 디앱이 올라왔을 때는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서비스를 제공한 거에 대해 가지고 누구나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게 그게 결국에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생태계가 확장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암호화폐라는 거는 그 기능 중에 한 개일 뿐인 거지요. 그게 많이 사용이 되고 그 수량이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희소성의 가치로 인해 가지고 가격 상승이 될 수도 있고 뭐 지불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데 숫자가 적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를 사용을 해야지만이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 수요자가 많을 때 거래소에서 내가 취할 그걸 가지려고 하면은 매수를 하려고 하면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상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경우겠죠. 그리고 우리는 디지털 자산 하는데 그 디지털 자산도 사실은 암호화폐를 가지고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지는 않지요.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할 때 블록은 하나의 데이터 저장소거든요. 체인은 뭐 연결을 하는 거니까 그 데이터들을 연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근데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그 예를 이런 거를 든 것을 기억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모든 사람들은 개인의 그 신체의 그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질병이다라고 했을 때 범용적인 일반적인 질병에 걸려 있을 때는 그 내 진료 데이터가 뭐 별 가치가 없겠지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아주 희귀한 병에 걸렸을 때 이 희귀병이라는 것이 표본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 희귀병에 걸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도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의학적으로 이런 질병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할 때 그런 환자가 그런 질병을 가진 환자가 없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그 연구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통상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희귀병이라고 하면은 돈이 없어서 아예 그 치료를 받을 생각도 못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라 그러면은 치료비는 무조건 하고 무상이 돼야 되고 그 희귀병에 대한 내 자신의 그 희귀병 이거 자체가 하나의 자산처럼 다른 사람들이 안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그 디지털 자산처럼 어 여겨져서 가치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은 디지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NFT 같은 경우에도 이 세상에 그거 하나만 존재한다는 거를 진품이라는 거를 증명을 하는 거를 토큰을 해 놓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 자산이지요. 암호화폐도 뭐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돈의 가치로 환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산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역적으로 생각을 해서 블록체인 뭐 사업, 그다음에 뭐 가상자산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냥 떠올리는 게 암호화폐만 생각을 하지요.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될 일은 사실은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들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KOK는 이미 어 회생 불가하고 이미 망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단체에서는 어떻게 원금 회복 뭐 원금 보장을 한다라고 했는데 원금 보장에 대한 원금을 회복을 하는데 원금을
배상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재단은 분명히 돈은 한 푼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오로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기서 이야기하자면은 아까 그런 디지털 자산을 생각했을 때 KOK 또는 비트 이더 테드가 있는데 지금 비트 이더 테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쪽의 방향 전환이 지금 되어 있는 건 사실 아니죠. 그쪽에서는. 그런데 재단에서는 어떠한 돈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스테이킹의 개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에 스테이킹 돼 있는 것 자체로는 나도 개수로 넣었으니까 받을 때도 개수로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주장을 하는 거는 어쨌든 그 이 교환 자산이라는 US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만큼을 받아가야 되겠다. 근데 그만큼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눠준다고 했을 때 원래는 1000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소수점이 더 늘어나 가지고 그러니까 금액이 뭐 실수해서 그 소수점으로 내려가면서 공이 하나, 둘, 세 개가 붙으면은 1000개가 100만 개를 받아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게 시장에 거래소에 나온들 그 가격은 0.00 얼마라고 돼 있는 이것 때문에 1000개가 100만 개를 지급을 했는데 100만 개가 나오니까 0.00 얼마에서 0.0000 얼마로 소수점이 3개가 더 내려간다고 하면은 그럼 뭔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망했는데 그 다음에 망하고 안 망하고를 가져가지고 실상을 한번 보자고요. 옛날과 지금을 비교를 해보자고요. 옛날에 이 7달러까지 올라갈 때나 현재 0.003 정도가 돼 있는 이 가격에서 KOK 플레이에 그 제공되는 서비스가 뭐 옛날에 지금 어떤 쇼핑몰 같은 경우는 아예 작동이 안 되잖아요.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옛날에도 그게 작동이 됐을 때도 그 작동이 돼 가지고 가격이 올라갔나요? 아니죠. 비트코인을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뭔 그 서비스를 하는 게 있어요. 리플이나 트론 같은 경우에는 자산 이전을 하는 데에 사용이 되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기준이 되는 그, 그 1달러면 1달러 어떠한 경우든 간에 변화가 없도록 하는 이것 말고는 그리고 그 어떠한 예를 들어서 KOK면은 KOK를 페어로 해가지고 USDT로 그 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요 USDT 1달러에 KOK가 얼마가 되는지 요렇게 해가지고 적용이 되는 정도밖에 없죠. 나머지들도 봤을 때 이 그 각각의 암호화폐 가상 자산이 실제로 뭔가 서비스가 엄청나고 그게 많이 이용이 되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수익이 나서 이게 가치가 올라갔느냐. 그렇게 되는 경우를 저한테 좀 가져오시면은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적어도 저는 이더리움을 제외하고는 모르겠어요. 그다지 그렇게 가치가 올라간 게 어, 거기에서 주어지는 서비스가 엄청나서 가격이 뭐 어떤 거 같은 경우는 솔라나 이런 건 지금 한 150달러 하잖아요.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도 한 30 몇 달러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정말 그 주어진 서비스가 막강하고 파워풀해서 그게 같이 그 거래소의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다시 돌아와서 KOK가 좋았을 때나 지금 나빠진 이 상태에서
이게 그 서비스가 지랄 맞아 가지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그 지하 100층 뭐 소수점이 3단이니까 지하 1000층으로 내려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케어케이는 끝났다라고 보시는 거냐고요. 저는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존 사업은 예를 들어서 그 범죄의 연루가 됐거나 아니면은 그런 나쁜 의미의 기사가 한번 나오면은 주가가 폭락을 하고, 그 데미지가 그 거기에서 제공이 되는 제품의 신뢰도가 떨어짐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괘씸죄는 뭐 범죄 단체에서 만든 제품이니까 불매를 한다고 하면은, 사지를 않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가치는 끝도 없이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상폐가 돼버리죠. 그럼 끝나버려요. 근데 이런 가상자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없어지지가 않지요. 경우에 따라서 이게 가격은 제로 가까이 수렴을 했지만은, 이 개발자가 어떠한 부분을 보강을 해가지고 서비스가 주어지면은, 그거를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 거기에서 발행한 토큰이든 코인이든, 그러면 제로에 수렴했다가도 이거는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게 큰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 단체에서, 또는 가끔씩 저희 오픈 토론방에 KOK는 이미 끝났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끝났는데 여기에 뭐 하고 들어와 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끝난 이유를 설명을 해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여기에서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예전과 지금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없는데, 근데 우리가 본래 KOK라는 단일 그 토큰만을, 기축통화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특히나 스테이킹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여기서 저는 포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저희가 가치가 올라갈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서비스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가치가 올라간 거 아니에요. 뭐가 일단 우선이 됐어요. 생태계 확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레퍼럴을 한 거죠. 그러니 결국에 우리는 1억 명이라는 타겟을 놓고서 시작을 했는데, 한 100만 명 정도에 도달이 됐을 때 어떤 이상한, 정말 또 열불이 나는 그 용역사, 찌그러져 있던 거의 없어졌어야 될 회사의 수준의 정도가 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들을 장악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원래 다른 것들 가격 떨어지고 이럴 때 뭐 정책 변경을 하면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재단에서도 한 것 같지도 않고, 하여튼 간에 제가 지금 이 모든 문제의 시발이 되는 그 작자 하나를 고발 조치를 했는데, 그 고발 조치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이력들을 제가 어, 들어본 바로,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상으로는 솔직히 정말 보잘것없었던 사람이고, 아주 나쁜 쪽에도 뭔가를 했다는 그런, 저는 100%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까지도 확인을 해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그리고 그 기업이 불과 이 사업에 인발부 됐는 게 2년 몇 개월밖에 안 됐는 회사고 거기에 또 계약 관계에 있었던 회사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뭐 이상하게 관계를 자꾸 끌고 들어와 가지고 있을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 제가 기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약 관계에 있는 거는 뭐 그 업체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담당자가 모 기업의 담당자가 사원이면은 사원과 그 계약 관계에 있는 대표이사하고 맞먹는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날부터 언젠가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업체 법인명으로 공지가 나오고 근데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핸들링이 되는 거는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기업으로 다 돌아가요. 거기에서 문제가 됐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 변경을 하면서 일단은 플랫폼 가격을 조정하지 않은 거, 여러 번 상승을 하는데도 한 번도 내리지 않은 거. 그다음에 생태계를 확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지들은 새로 만들어 놓는 레퍼럴 리워드라는 게 우리는 본래 있었던 거를 없애 버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지금이 조금 더 나쁜 상황이긴 하지만은 서비스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옛날이나 지금 좀 뭐 쇼핑몰 좀 없어졌다고 해 가지고 별반 차이가 있냐? 없어요. 그 수익 가지고 우리 가치도 올리지도 않아요. 뭐에서 사달이 났나 하면은 결국에는 후원 수익이라는 거를 날려버린 거예요. 후원 수익을 날린 것도 날린 거지만은 이게 인제 후원 수익을 날린다는 이야기는 결국에 뭐가 해당이 돼요? 새로운 유저가 발생이 될 수가 없다는 거고 본래 1억 명을 타겟으로 갔는데 100분의 1 그러니까 1%만 달성을 해놔 놓고 그거 자체를 없앴다. 지금 지들도 리플이라는 게 안 되니까 신규 유저가 안 들어오니까 가치를 올리고 싶은데 거래소에서 사주는 사람이 생겨야 되는데 없으니까 리퍼럴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리퍼럴 한 사람한테 30%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우리는 후원 수익이라고 듣고 있는 그 부분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등급 수익은 기본적으로 없어졌어야 되는 게 맞고 왜냐하면은 등급 수익이 정말 8성이라는 사람, 7성이라는 사람, 6성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내가 소개시킨 사람하고 뭔 관계가 있는데 이 사람 거를 그런 것들이 왜 가져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보상 지원이라는 것도 한정이 돼 있는데 그 와이프가 하루에 10,000개를 가져갔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마누라가 6성이니까 그 사람 8성이니까 10,000개에서 뭐 4배를 쳐도 40,000개. 저는 한 100,000개까지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거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했던 거는 등급 수익이에요. 결국에 가격 상승 가격이 그 형성이 되는 거는 공급되는 양보다는 수요가 매수자가 많아져야지만의 가격은 당연히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신규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 신규 스테이킹 회원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거는 그래도 KOK 같은 경우는 뭐 수십만 불은 움직이고 있어요.
수십만 불이라고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한 10만 불 좀 넘는데 한 3천만 개가 움직였어요, 하루에. 그거는 쿠코인에서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7, 8개 도둑상장돼 있는 것까지 다 합치면은 수십만 불은 되겠지요. 어젠가 제가 코인마켓캡에서 6개 정도의 그 상장 거래소의 아, 거래 대금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 한 토탈 하면 한 30만 불 정도? 30만 불이면은 9억, 9천만 개, 거의 1억 개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루에. 개수는 엄청나게 움직였지만은 실제로 거래 대금은 3천만 불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사고자 하는 사람이 3천만 불이 아니고, 어, 그 30만 불이 아니고 300만 불이 움직였다. 10배가 되잖아요. 10배가 사겠다고 하면은 실제로 가격도 10배는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한번 탄력을 받으면은 우리가 산술적으로 그냥 이렇게 리니어하게 그냥 저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일반 주식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하한치를 하루에 최대 등락폭을 30%로 줘놨잖아요. 그것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인가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6시간 반 동안 거래가 될 동안에 30%가 상하로 플러스 마이너스 30% 정도까지만 맥시멈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그 거래는 365일, 뭐, 하루 24시간 365일 되도록 움직여요. 그리고 상한 제한 폭이 없어요. 제가 XD.com에 KOK가 상장이 되어 있었는지도 사실은 잘 몰랐었어요. XD.com을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아주 스파이크로 튀었지만은 29달러까지도 올라간 걸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최고치 29달러. 지금 얼마예요? 0.003. 그러니까 일단은 플랫폼 가격이라는 걸로 이 어, 거래소의 가격이 안정을 어느 정도 약간은 플럭추에이션이 생기다가 스테빌라이즈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정을 가질 수 없도록 이놈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원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그 신규 회원이라든가 이 케어케어를 매수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죠. 내부적으로 거래소 내에 있는 케어케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케어케어를 사고자 하는 사람 사고 팔고 하는 것까지 차익 거래는 그 내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스테이킹으로 해가지고 유동성을 그만큼을 또 없애버리고 그래서 여기 그 거래소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공급되고 있는 것을 일정 양을 묶어두는 역할도 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격은 끝도 없이 추락을 한 거죠. 이게 결국에 이 사업이 이렇게 가격이 급락을 하도록 하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그 중앙화 거래소에 보면은 그런 토큰 코인들의 가격이 기본적으로 대장주에 따라 가지고 많이 움직이지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하강 곡선을 그리면은 이거는 좀 그 커브 자체가
슬로우 자체가 완만하게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는 반면에 좀 더 잡코인이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코인 토큰들은 급락을 하지요. 그 커브가 경사가 슬롭 자체가 엄청나게 급하게 떨어지지요. 올라갈 때도 보통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은 어 복합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작용이 됐지요. 뭐 코로나 때문에 그 제품이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생산을 하고 뭐 질병 자체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 가지고 뭐 서로 감염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집에서 상근을 하거나 그다음에 쉬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국가에서 엄청난 돈을 그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짜 돈이 생기고 우리나라처럼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세이브, 그러니까 적금을 하거나 절약을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를 그대로 쓰고, 내가 집값 매달 얼마씩 나가야 되는 고정 지출 이런 거 빼고 나서는 다 써버리는 거예요. 쓰려고 보니까 제품은 한정이 되는데 이 사고자 하는 사람 많으니까 이것도 가격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에서 곡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원유라든가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됐고, 뭐 모든 것들이 딜딜 말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게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니까 그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전에 1960 년대인가 뭐 70 년대인가 하여튼 간에 아 그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한 10여 년을 고생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아예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죠. 그러니까 거의 기준금리가 제로에 있던 게 지금 미국 금리를 기준으로 보면 5.5% 잖아요. 우리나라가 3.5%인가 그럴 거예요. 유럽 쪽에 어 유러피안 유니언에서도 한 4.5%인가 뭐 하여튼간에 얼마가 될 거예요. 거의 전부 다 제로 금리에 가깝던 게 다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돈 빌린 사람이 이자만, 이게 뭐 100만 원에 뭐 제로에서 1%에서 4%라고 하는 것과 1억에 1%에서 4% 뭐 5.5% 이렇게 됐던 것과 그 비교를 하면은 엄청난 금액이 매달 지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빨리 24시간 동안 거래가 되는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먼저 돈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이 주식시장에 빠져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또 연관이 있는 게 모기지 쪽, 부동산까지 또 가격이 아주 완만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한번 올라가는 것도 이거는 한참 그런 식으로 걸려야 될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우리 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우리도 움직이고 있었고,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뭐가 또 문제였었어요. 우리는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스테이킹을 해 놨는 것 중에서 비트, 이더, 테더라는 다른 수단의 코인들도 있었는데, 이거를 그런 시기에는 KOK 이 비트나 이더 이런 것들을 좀 KOK로 하나의 지갑으로 전부 다 통합을 한다는 개념에서 좀 팔아 가지고 계속 가격 방어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예전에 좀 초창기에 하신 분들도 비트, 이더 또는 USDT 가지고 스테이킹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KOK가 상장이 여러 곳이 되고 좋은 시기가 또 있다 보니까 우리는 망각을 해 버린 거죠. 비트, 이더, 테더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스테이킹이라는 개념 자체가
누구의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건데. 그리고 비트 이더 테드는 결국에는 해지를 하거나 어떠한 식으로 비트 이더 테드를 가지고서 돌려주지는 않을 건데, 그럼 그게 그 미친 개들이 처먹어야 될 그 개인 소유의 것일까요? 아니에요. 당연히 기축통화가 KOK면은 같은 스테이킹인데 스테이킹을 했는 거를 하나로 통합을 했어야죠. 하는 작업을 하면서 결국에 이게 가격을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분명히 KOK 플레이에서 플랫폼 사업에서 기축통화는 KOK니까 나머지로 스테이킹한 것을 하나로 통합을 한다. 네 가지가 이 KOK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된다. 이런 기본 개념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걸 좀 팔아 가지고 KOK를 사버리고, 그다음에 이게 물량을 좀,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가격 방어를 하고 가격을, 거래소의 가격을 생각을 할 때 이 공급이라든가 유통량을 조절을 하는 거는 소각이라는 개념을 가장 많이 쓰잖아요. 소각이 된다고 하면 그만큼 희소성이 이제 희소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저 결국에는 올라가는 거지요. 현물 EFT 승인 나고 나서 비트코인 이게 가격이 팍 올라간 이유는 이 ETF에 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사가지고 거기다가 넣어버려야 되니까 그만큼 많은 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 버린 거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도 그냥 절대로 죽을 일이 없다. 음, 잠시 그 나쁜 놈들이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늘 하는 이야기가 스테이킹 지갑이에요. 스테이킹 지갑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테이킹 지갑이라고 할 때 지갑 이게 그냥 월렛이 아니에요. 요거는 어드레스 주소예요. 지갑 주소. 스테이킹 주소. 우리가 개인 지갑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개인 주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입장문에서 또 궁금해 하십니다 하고 나서는 끊어버려요. 그 다음 내용은 제가 우리 협회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설명을 했어요. 오프라인에서도 하고, 오프라인, 이게 줌 내에 영상 녹화를 안 하는 부분에서는 또 설명을 드린 적도 있어요. 결국에 그거를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그게 저는 기본적으로 어, 내부자에 의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얼마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 그 기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 정도의 수량이 입금이 됐는데,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정말 우리가 이 KOK가 뒤졌냐라고, 그리고 끝났다, 뭐 회생 불가하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하나도 와닿지도 않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는데, 나도 잘 모르지만은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 사태가 왜 발생이 됐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머저리 같은 인간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누군가를 소개를 했을 거라고요. 그럼 끝났다라고 하면은 그 한 단체에서는 형사 고발에 고소에 참여한 사람들만 혜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들은 다 뭐예요? 꽝이지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 뭘 한다고 자꾸 이 KOK는 끝났고 우리는
재단이든 뭐든 간에 어디로부터 뭐 압류를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내겠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제가 본 데이터상으로 한 15만 명이 해지를 했어요. 15만 명이 한 사람도 현금으로 받아간 사람 없어요. 그쪽은 무슨 똥배짱으로 교환 자산을 그 US 달러를 받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뭐 완력으로 해가지고 족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기어 나와요? 안 나와요. 법의 테두리에서. 법의 테두리에서 하면서, 법으로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용을 해야죠. 제가 요즘, 재단 이사장 건 때문에 기사 제보를 하나를 오늘 해놓은 상태고, 다음에 제가 작년에 기사 제보를 하나 해가지고, 그 기사화 됐던 거에 후속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문제점들을 낱낱이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기사화 한번 하려고 하고, 수사기관에서도, 그 다음에 정말 배치장을 든 상태의 배치장에서 시작을 하는 이 개혁회의 사태를 이해를 하는 사람이라도 그거를 읽어보고서 그럴만하고, 또 이거는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서 이 범죄를 저지른 쪽을 단죄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낼 만큼 가능하면은 그렇게 좀 작성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사를 내주는데도 근거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안 해줘요. 제가 이미 어, 언론사하고는 통화를 해놓은 상태고, 준비를 최대한 좀 빨리 하는데,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내용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한 3일 정도 잡고서 시작을 했는데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지요. 뭐 그거는. 근데 정말 심플해요. 문제도 심플하고 해결책도 심플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 손실을 회복을 하는 부분에서도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어, 그러니까 제가 뭐 제 입장이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또는 좀 더 여기저기서 주워 들었는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새끼 또 뭐 실없는 소리 한다, 뭐 또 관종이다, 뭐 주목받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 뭐 이지랄 할 수도 있어요. 다 좋아요. 근데 결과를 한번 두고 보자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스테이킹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스테이킹에다가 우리는 심플한 서비스도 있고, 그 서비스를 보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도 있어요. 여력이 넘치지요. 실제로는 넘쳐야 되고. 근데 저는 지금도,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 대가리 쓰지 않고 비트 이트 테드만 내가 홀라당 쳐먹으면은 자자손손 10대 20대까지도 일 안 하고 평생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돈이란 말이죠. 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인간들을 한테 정말 넘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법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고, 해외에도 그거를 자금을 세탁을 하기 위한 용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이미 고발 조치를 했고, 거기에서 국내에도 어떻게 보면은 자금 세탁을 하기 위해서 코스닥 상장사를 이용을 했는데, 그게 또 사달이 났으니 그것도 그들한테는 참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을 거예요. 나이 37 먹은 대표이사한테 다 떠넘길 건지. 근데 그 사람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독박 쓸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자금 세탁용으로 이용이 됐다. 다른 것들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걔들이 빼먹은 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내에서 거기서 좀 더 빼먹는 걸 했다 손 치면은 뭐 얼마를 또 더 빼먹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를 부정을 뭐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모른다. 지갑 주소만 알면은 거기에 몇 개가 있는지 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갔는데 무슨 근거로 이게 나갔는지 증명을 100%다 해야 돼요.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2019년에 했던, 2020년에 했던, 2021년도에 뭐 스테이킹 할 때 그걸 사용했던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개수가 현재나 예전이나 거의 똑같아요. 뭐 1달러에서 0. 아, 1.00 뭐 12 아니면은 0.9982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슬라이드하게 아주 적게 그 차이는 있어도 거의 1달러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가 돼 있었으니까 그 개수 그거는 그대로 그거를 그냥 끝에다가 USDT 이 단위를 그냥 USD라고만 그냥 달러라고만 표현을 하면은 그만큼 금액이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 옛날에 비해 가지고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를 여전히 지니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OK가 쿠커인 기준으로 11만 달러 정도가 하루 거래 대금이라고 했을 때 3천만 개가 움직였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고 팔고 뭐 이랬으니까. 근데 그게 사고 팔고 했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3,800만 개를 한꺼번에 내가 다 사버린다. 그거보다는 좀 더 올라가겠죠. 그거 그만큼 없애버린다고 하면 유통시장에서 거래소에서 그만큼을 없앤다고 하면 희소성이 높아졌지요. 그러면은 살라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위에 있는 가격 오더북에 높은 데에 가격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걸 살 수밖에 없죠. 그럼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엉덩이가 짓물릴 정도로 좀 뭐 그런데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하다가 보니까 저는 하면 할수록 이거는 어떤 식으로 그 방어를 해도 방어를 할 수가 없다. 오늘은 제가 그 정리를 하면서 통상적으로 운영사라고 제일 많이 이야기했고, 제휴사가 한번 나왔고, 용역사가 나왔고, 협력사도 있더라고요. 그놈의 회사는 이 자칭 자기들을 칭하는 것 자체가 네 가지나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KOK가 왜 회생 불가능하고 이미 죽었다라고 실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작자들 정말 저하고 한번 이야기하자니까요. 공개 토론을 하자니까요. 멍석만 깔아놓으면은 사람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뒤에 어디 숨어가지고 그 뭐 휴대폰에 그 자판 두드리고, 그리고 한마디 떡 하고 나면 그게 끝인데, 그것들이 얼만큼 알기 때문에 거지를 떠는지 여러분들이 그 사람 하나 붙잡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저하고 이야기 하지 않을까요? 뒤에서 할 필요도 없고, 정말 공개적으로 이런 줌을 통해서 여기에 화면 다 띄우면 되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고 저는 이렇게 나오고 해가지고 녹화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잖아요. 한 놈도 응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하는 이야기는 뭐 가치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 그런 이야기나 찌꺼리 샀고 정신병원에서 나오지는 않았나 이야기하고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KOK가 이미 실패했고, 그 다음에 회생불능하고 불능이고 살아날 수도 없고 끝났다. 그리고 원금을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저는 분명히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그 설명을 저는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자는 거죠. 못해요. 나서면은 쪽팔릴까 봐 안 나타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이런 제의를 하면은 그쪽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공개 토론해야지요. 저는 절대적으로 KOK는 죽지 않았고,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다시 이 가격을 이 정상화가 된다는 게 결국에는 거래소의 가격도 가격이고, 그다음에 플랫폼 가격, 그다음에 이 콘텐츠의 그 서비스 공급, 이런 것들이 다 졌을 때를 정상화라고 보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아주 막대한 그 재원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 또 한 피해자한테서는 그윽할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비트, 이더, 테드 그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지들 USD로 되는 그 교환 자산만큼 내달라고 할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뭐 안 돼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KOK가 뒤졌어요. KOK가 올스톱 했어요. KOK가 거래소에 거래가 안 돼요. 정상적으로 다 되고 있어요. 아니, 다 되는 건 아니고, 삐기뚝 되는 것들, 그거는 사실은 운영사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돼 있는 것 뿐이지, 결국에 우리가 보상을 받았는 거를, 스테이킹을 할 때 개수로 했기 때문에 개수 돌려주면은, 내가 지금 해지를 하고 돌려받겠다고 하면은, 내 거 플러스, 그 해지했는 수량, 또, 지난 4월 22일인가 뭐, 어디에서 또, 문서를 듣고 어떤 분이 토탈 한 700 몇 개를 이전을 하는데 아직도 돌고 있다 이거예요. 4월 22일이면은 오늘이 5월 13일이네요. 벌써 한 20일 정도를 뱅글뱅글 아직도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업그레이드를 했느냐? 개발이라고 할 정도도 아니지요. 업그레이드를 했느냐? 그게 그 운영사죠. 70억, 80억, 뭐 한 160억 정도 매출 올렸는 그 회사가 한 거죠.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투명하게 가장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은 기본적으로 그 어,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제가 정말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저는 손실 최소화, 원금 회복, 이런 수준이 아니고, 저는 엄청난 수익까지 또, 어, 충분히 내고도 남는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니까, 그 이유가 다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오픈 토론방에서 개혁회의는 끝났다. 요딴 말 올라오는 사람들은 다 강퇴를 시킬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강퇴를 시키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미 끝났는데 뭐하러 여기에 들어와고 있어요. 들어올 이유가 없지요. 우리는 피해자들로서 이겨내겠다라고. 그리고 거기에 하소연이든 사연이든 뭔가 토론이든 이런 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기 들어올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은 강퇴를 시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회의는 절대로 죽지 않았고, 그 스테이킹 됐는 것만 확인이 되고 그게 개인 소유가 아니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할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